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때가 이때가 이제 가장 또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올해 한 해도 유지개미를 잘 하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 11장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률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연역부터 분쟁 조정까지 해서 한번 7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스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또 교사도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즘 또 많이 이제 시끄럽고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사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의는 뭐냐? 라는 거죠.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제1조의 목적은, 이 법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어떤 분쟁을 이 어떤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이제 목적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학교 폭력의 주요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 법률은, 여기에서 보면 아까 학교 폭력 법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학교 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어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선도 교육,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법은 미래의 주역인 이 청소년들의 이 학령기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이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건전한 사회 구성을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떤 국민의 이런 어떤 분쟁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의 어떤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냐면 어떤 권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는 자,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방, 학교 폭력 예방에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 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요 어떤 그런 법, 즉 연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 7119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3월 14일에 학교 폭력의 개념 속 이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치료 비용에 대한 어떤 구상권을 신설하고, 구상권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두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구상권은 만약에 치료 비용이 없으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선정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09년 5월 8일에는 자, 학교 폭력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그 양상이 어떤 중범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긴급 상담 전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 금지, 그다음에 장애 학생 보호 규정 마련 등 이제 이런 관련 규정을 이제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5월 달에 대해서는 자, 학교 폭력 대책 그 자치위원회 전체위원회 가반수를 어디에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 대책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어떻게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폭력은 단순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학생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어떤 장난이 아닌 이제 이게 장난을 넘어서 폭력으로 이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구상권을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빚을 갚을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상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받을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대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연대 어떤 그런 그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이런 상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교 폭력이 돼서 학생에 대해서 또 가정에 돈이 없다고 이제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1월 달에 자, 학교 내 관련 종사자들의 따돌림의 어떤 심각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 폭력 정의에 추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제적인 심부름은 힘이 있는 학생이 다른 A라는 학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만해도 뭐 담배를 뭐 사온다든지 뭐 여러 음료수 사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심부름도 이런 어떤 학교 폭력 정의에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제 교육부 장관님 여기는 시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평가하고 그래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대책 기획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학자를 여기에는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단순히 학교 폭력만이 예사가 이제 아니라 또 이제 그 학생은 폭력은 하지 않았지만 따돌림, 이 따돌림으로 어떤 정서적인 또 어떤 피해를 주는 이런 학생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폭력 이제 2012년에는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이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 학교 폭력도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조사라든지 상담 이런 치유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실적으로 보면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이제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따돌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이제 밖 청소년들을 이렇게 또 그 대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폭력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이런 어떤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2015년에는 자, 학교 폭력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의 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실태 조사 결과를 공포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단기간의 정보 제공의 의무라든지 실태조사 방법 등 이 관련 규정을 이제는 또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계속적으로 ING 사항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2017년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이 상담 심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 이제 가능하도록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서는 또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이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이제 어떤 경찰 담당이 이제 그 남자 경찰이나 여자 경찰이 이제 또 여학교에는 여자 경찰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가태료 징수 주체를 어떻게 돼요? 이제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이런 어떤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 가태료 징수 주체를 이제 교육감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은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어떤 심의 기구를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두도록 규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대는 자, 학교의 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이 폭력을 인지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가해자, 교사 포함해서 피해 학생을 분리도록 피해 학생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이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그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이 바로 분리 조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로 인해서 또 이중적으로 이런 어떤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현상들이 있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있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사항들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학교 폭력 및 예방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그 어떤 용어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뭐 상해라든지 폭행, 감금, 그다음에 협박, 그다음에 약취, 유인, 명예훼손, 그다음에 모욕, 공갈, 강요, 이런 어떤 것과 그다음에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그다음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이라든지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폭행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해를 입혀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심한 지경에 이르러 가고 있다. 이 학생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어떤 그런 정책을 뭐 위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집단적으로 사이버 어떤 그런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이건 어떤 폭력이잖아요, 폭력.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고 따돌림. 자, 따돌림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2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그다음에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이를 우리가 이제 따돌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돌림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한 사람을 따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위한 어떤 사이버 통신망을 위한 따돌림도 엄청 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사이버 따돌림이죠. 자,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자,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어떤 행위를 우리가 사이버 따돌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은 학교 내에서 어떤 이명이상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 따돌림들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학교란 그랬습니다. 학교는 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여기는 뭐 국민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기에 있는데 자, 법 제60조에 따라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어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학교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 국민학교, 뭐 기술학교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법 61조에 따라서 운영하는 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자,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해서 교육제도의 어떤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교나 또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이런 어떤 운영되는 우리가 학교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가해 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이라는 것은 자,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해 학생은 자, 다시 한번 가해 학생은 자,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그러니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A라는 학생을 막 폭행했는데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이제 신고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학생들까지도 다 가담자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범죄는 낮겠지만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가해 학생이 될 수 있고, 자 이제 피해 학생이라는 것은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했을 때만 학교 내 폭력도 있지만 학교 외에 학교 밖의 폭력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피해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자, 장애 학생이라는 것은 자,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이런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어떤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교육법제 여기는 15조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뭐 시각장애, 시각장애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청각장애도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적,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정서나 행동장애, 행동장애가 있고 여섯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폐성 장애라 그러죠. 자폐성 장애.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 장애. 여덟 번째는 그다음에 학습 장애. 아홉 번째는 여기는 건강 장애. 그다음에 열 번째는 발달 장애. 뭐 발달 지체가 있죠. 발달 지체. 그다음에 뭐 11번째는 그 밖에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이런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요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어떤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장애인 교육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책임을 한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먼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4조에 따라서 보면 제4조에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계도하는 이러한 필요한 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나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방뿐만 아니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계도하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따라서 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자,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조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행정적이나 어떤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제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에 이제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것들을 법을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제 교육감입니다. 자,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해당 학교의 장이나 관련 어떤 학교의 장에게 그 경감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감의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관할구역 안에 학교 폭력이 관할구역 외의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든지 대책에 관한 이런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감은 학교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어떻게 돼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어떻게 돼요? 연 2회 이거를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감은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폭력 등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상담 여기에 있어서 교육감은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들었을 때 하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교육감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학교 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를 위해서 조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상담 및 가해 학생 조사를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 학부모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관할 구역 내 학교 폭력 서클을 단속하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를 짜 가지고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주변 이런 데 이제 또 이렇게 좀 뭐 암행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나가서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너무 뭐 이런 어떤 뭐 서클이나 이런 단속이나 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까지 될 수 있지만 하여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들어가면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민간기관 및 업소 출입 및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 밖에 학교 폭력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서는 조사하고 상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학교 폭력 예방하고 대책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한번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책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어떤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어떤 끔찍한 사건들이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최근에 뭐 계속 일어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000 누구누구 이름을 딴 이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사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제 자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룬 드라마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인데 더 글로리 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여성이 자신에게 끔찍한 학교 폭력을 했던 이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 더 글로리의 현실판 이 주인공으로 알려진 누구예요? 표예림 씨는 자,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에 자신의 어떤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학교 폭력 관련의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23년 10월 10일에 어떻게 해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사건 말고 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서울 양천구 고등학교 학생인 17살의 고등학교 학생이 A씨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자, 2022년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투신 사망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어떻게 돼요? 학교폭력 사항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어떻게 돼요? 학포위 담당 교사 등이 이 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것으로 통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은폐하였다고 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학교 폭력 사건을 진행 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은 자기 어떤 직책과 어떤 그런 계급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법에 따라서는 이제 137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위치나 직위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양천구 고등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학폭 가해자의 어떤 휴대전화에서 사망한 A씨에 대해서 집단 괴롭힘 관련 정황 증거가 있어서 학교 폭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정황을 은폐한 것이 맞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 따라서 130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뭐냐면 자,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하고 착각하고 부지를 발생하게 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변호사는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개했는데 아까 국회를 통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정순신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셨는데 자 그동안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다툼이 있는 기간 동안에 전학이나 어떤 퇴학 조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계속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공무집행의 위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제 법이 되냐면 이제 정순신 방지법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심에 대한 소제기가 날로분 이 소제기가 이제 발생이 됐다 하면은 이제 90일 이내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1심은 90일 내에 진행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 3심은 전심, 그다음에 앞에 판결 난 거부터 이제 해서 60일 이내에 확정 판결을 마치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제2차 피해 또는 제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손실직 공무원들은 대법원까지 이게 상고가 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기간을 자기 어떤 그런 직을 다 유지할 때까지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6개월 이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학폭과 관련돼서는 하여튼간에 1심 소기가 제기된 날로부터는 90일, 그다음에 2, 3심은 여러 가지 어떤 그 60일 이내 확정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올해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이제 낙마하게 된 그 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자 아들의 학교 폭력 사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들의 학교 폭력 사안에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논란이 증폭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처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은 어떤 법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은 자, 2017년에 이 아들이 1년간 학교 동급생에게 계속적으로 학교 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은 누구냐면 당시 제주도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뭐 좌파 빨갱이 이런 것들을 연이어서 언어 폭력을 하였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 행위로 인해서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이 변호사의 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돼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입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는 자 정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정순신 방지법이 이제는 유래가 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정순신 방지법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자, 돕는 내용이 이제는 주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사안은 뭐냐면 자, 전체 법조항을 참고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참고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부분만을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의 정의에 포함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국가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치유, 그다음에 회복을 위한 이 보호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이런 법률적인 어떤 상담 보호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조력인 제도가 이제 신설이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피해 학생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학교장은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의 어떤 수업 시간이 뭐 조정된다든지 그리고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이제 어떤 책임이 면제되는 이러한 사항이 이제 대두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정순신 방지법의 실효성은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의 어떤 정의에 포함된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사이버 폭력에서 피해 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긴 적은 어떤 면에서는 생긴 것은 어떤 큰 도움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성폭력 관련 동영상 삭제를 지원한 제도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 중에서 하나의 어떤 인성적인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자,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분리시켜 놓고 이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이제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은 학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이를 지원한다면 이제 피해 학생이 어떻게 돼요? 더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의 어떤 수업 시간 이런 조정도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기준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 담당자의 어떤 일주일 수업 시간을 20시간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육박을 하는데 이런 업무 과정이고 실제로 학교 폭력 업무 담당은 젊은 기간제 남자 선생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이제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다만 자,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 학교장 긴급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떻게 이런 출석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같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조차가 피해 학생에는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가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도 가능한 이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 긴급 조치로 인해서 3일간 출석 정지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3일간 어떻게 돼요? 출석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가치 있는 것조차만 해도 여러 가지 상담이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심적 이런 어떤 부담 또 정신적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출석 정지가 기입할 때는 이제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또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긴급 조치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가진 맹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자, 신속하게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피해 학생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관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수호권이 박탈될 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돼요? 자, 명확하다면 활용하기 좋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어떤 증거 자료와 상황을 판단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학폭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뭐 간략히 어떤 면에서는 정순신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자, 전반적으로 피해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 장치가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떻게 돼요? 이 여론을 의식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충분히 실효성 있는 법이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은 이런 어떤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런 방지법이 있지만 그렇게 또 쉽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차, 3차의 어떤 피해를 당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우리가 또 막고 이제 극복하고 또 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제7조에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수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7조에서 되어 있고, 또 이 법에 대해서는 6조 1항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5년마다 이제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면, 자, 이런 법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7조는 뭐냐면, 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적으로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또 이제 묻혀가는 이러한 상태가 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7조는 이런 어떤 설치 기능이고, 6조는 뭐냐면, 자,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기본 계획의 어떤 수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어떤 면에서 보면 수립하고 시행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와 법적인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교육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령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느냐? 자,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 및 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교육 및 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육하고 제도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폭력은 계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명시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재활 등을 지원해야 된다. 중앙교육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게 지원한다면 구상권까지도 우리가 청구하게 되잖아요. 제3자까지 어떤 면에서 받아야 되는 어떤 구상권까지도 이제 폭력이 일어나면 이제 청구할 수도 이제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관련 행정기관이라든지 자, 한국 기관 상호 간의 어떤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협조하고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배치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행정적, 이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린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폭행을 예방하고 대책 어떤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치료, 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 대해서 만 어떤 이제 교육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치료하고 교육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정적, 행정적 이런 어떤 지원을 우리가 이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돼 나갈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교육부 장관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부 장관은 어떤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적으로 우리가 교육만 하다 끝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예방과 대책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이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성과를 대해서 공포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어떤 성과를 계속적으로 공포를 통해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지방 교육 행정 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공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서로 부딪히는 점도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평가하고를 이제 공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 교육부에서는 2020년 1월 15일에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2020년 1월 15일 여기는 자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제2항 그러니까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수립. 그래서 2020년 1월에 제4차 우리나라는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예방 및 대책하는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제3차 이제 제3차 4차였죠. 제3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은 여기에서는 학교 이 폭력 예방 교육을 확산하고 여기에는 뭘 하냐면 학생 안전, 학생 안전 및 상담, 그다음에 어떤 지원 기반 확충,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어떤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에는 어떤 기본 계획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22년에 발표했고 3차에서는 이런 어떤 기본 계획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확산하고 그다음에 안전, 상담, 지원 기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여기는 제반 여건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민감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그다음에 물리적 유형의 어떤 학교 폭력 규정이 감소하는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4차 기본 계획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겁니다. 근데 이제 4차 기본 계획은 뭐에 중점을 두느냐면 제 4차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것들은 여기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배려를 통한 학교 문화 조성. 그다음에 학교 신뢰 제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5대 여기는 이제 영역에 걸쳐서 14대 추진 과제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